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과거가 됐지만 다음 미래는 내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SNS에서 매일 페이스북으로 자신이 질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말이죠. 드디어 돌아오실 날을 잡으셨네요. 일단 지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네. 이제 당초는 뭐 한 달 정도 예정을 하고 가셨는데 조금 더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 3일로 일단 전당대회가 잡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 일단 자신을 합의 추대하는 걸 지금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경선을 하려고 그러면 또 돈을 네. 1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또 지난번 대선 때도 돈을 썼는데 네. 또 1억을 지금 내서 또 경선을 해야 되고 조직을 꾸려야 되고 이게 굉장히 지금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이제 당연히 좀 지금 뭐 크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 1억을 또 쓴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자기를 그냥 추대해 주는 거, 이걸 네.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지금 출마를 접었거든요. 그쵸.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친박의 홍문종 지금 의원만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지금 출마 의지를 꺾지 않은 한은 이제 경선이 치러질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빨리 와서 조직을 좀 추스리고 또 자기 세력을 좀 모아야 하는 지금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빨리 귀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홍준표 지사 측근이 한 말을 보면 지금 이제 6월 초라고 자꾸 말씀하셨지만 60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울리세요? 지금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입장을 뒤집어 놓고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독재에 항거하는 어떤 민주화 투쟁이나 이런 의미를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맞서는 어떤 보수의 투쟁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네. 일종의 이제 투쟁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대선 기간 도중에도 이제 저런 유사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네. 적자, 보수를 앞으로 지켜나갈 바로 그 당사자는 나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방식으로 보수를 앞으로 끌고 나갈 사람은 바로 자신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좀 추대하는 쪽으로 자꾸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철 극복도 안 된 시점이실 텐데 지금 바퀴벌레, 일명 친박 때리기 또 새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어서 참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미국의 뭐 아들 신혼집에서 말이죠. 할 말이 없으니까 가신다고 한 것 치고는 말씀은 아니지만 SNS 네. 정치를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네. 특히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명백한 어떻게 보면 좌파 정권이 잘못된 어떤 것이다. 또 이게 잘된 것이 자기 신이 어렸을 때 낙동강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녹조 현상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 시절에 토론회에서도 두 분이 각을 이뤄서 또 얘기도 했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정치 보복이다. 이거는 결국에는 사실 자유한국당도 현재 지지율은 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건데 살려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방법으로서 결국 현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다투고 싸우고 때려.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대행 빼고 여야 지도부가 총 출동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봉하마을이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친구를 참배하는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 추도식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벌보라 돌보는 사람도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이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 만큼 세월이 흘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마지막일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1,004마리의 나비가 오늘 날아갔는데요. 그 뒤에 결국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정우택 대표권한대행이 왜 안 오셨죠? 오늘 국회 그 오전에 그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자들이 네. 가장 먼저 질문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왜 박맹우 총장이 갔냐? 그랬더니 자기가 개인 사정이 있는 거니까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알려지기로는 이 추도식 참석을 앞두고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진보 진영의 인사나 당 대표급 인사가 참석 안 하는데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이 대표급 인사가 이 추도식에 가지 않은 게 3년 만의 일입니다. 네. 그 지난해에도 그 20대 총선 참패 직후였는데 당시에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었고 그 전에는 김무성 대표가 참석한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가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앞으로 그 여야 관계가 얼마나 험난할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 5.18 기념식에 참석했어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무리한 행진곡 혼자서 안 불렀고 또 자세나 이런 것들도 많이 구설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네. 뭐 자세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을 안 한 것은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좌파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념 투쟁화되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정당 구도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속내라든가 이런 게 좀 담겨 있는 행보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압도적으로 사실 지금 야권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지세가 높은 상황이지만 이 보수층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 야권으로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보수층을 하나로 자꾸 결집하는 방식으로 좀 대립 전선을 그어서 야권하고 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꾸 자기 지지층을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관계가 굉장히 앞으로 갈 때 협조를 할 경우에는 그 존재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립 전선을 긋거나 대립각을 그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도식을 보면 2년 전에 당시에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했던 종북몰이 그렇게 바쁘시다 이제 왔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물세례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유족인 노건호 씨가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외모 달라진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할 정도로 바뀌었네요.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휘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지만 개인적인 해명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탈모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여가지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툭 털어놓고 얘기하는 노건호 씨의 마음에 이제 여유가 들어서는 걸까요? 글쎄요, 한 2년 전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좀 모습이죠. 네. 사실 2년 전에는 그때 이제 NLL 관련해서 지난 14 남북 공동 그 선언할 때 그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서 뭐 양보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김무성 전 대표 그때 그 현장에 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 노골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죠.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옆자리에 있던 문재인 그때 당시 대표한테 저런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 라고 이제 물으니까 문재인 대표도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손살이 칠 정도로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홀가분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오신 행사에 저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들. 아마 원형 탈모증에 걸린 것 같아요. 꽤 많이 이제 머리가 네. 빠져서 본인이 저렇게 이제 머리를 깎고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의 행사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노무현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문재인
이 결국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왔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제 다시 한번 그 노무현의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 이런 네. 것들이 아마 아들인 노건호 씨를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른바 네. 이제 노삼으로 대변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차갑게 얼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종의 이제 사회적 뭐랄까요, 좀 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좀 적대적인 뭔가의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표출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접어들고 난 다음엔 이제 그렇게 얼어있던 마음들이 이번 이제 추도식을 계기로 좀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마음을 좀 푼다는 의미를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것은 좀 일종의 이제 분노의 정치처럼 서로 간에 대립을 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만약에 지금 살아계셨다면 좀 품어주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음이 좀 많이 차갑게 됐던 그런 지지자들 분들도 이번 기회를 그 계기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을 품고 좀 사회 통합이나 이런 점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남기신 메모 172일자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할 만큼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상주로서 그 자리를 지켰지만 네. 사실은 아직까지 못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20년 정권을 다 끌어안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오늘 밝히셨습니다. 네. 참 공교롭게도 두 분은 30년직이고 또 나머지 두 분은 40년직이네요. 이분들의 해후를 어떻게 지켜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묘합니다. 승자, 패자가 엇갈렸던 이 운명의 자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도 느끼시고 권력의 무상함도 느끼시고 그러나 어쨌든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